안녕하십니까. 이제 구독자 200만이 아닌 200을 달성하게 된 용규장입니다. 어, 지난 금요일 밤에 이제 목요일에 실적 발표, 아이온큐 실적 발표가 있었고, 어, 금요일에 이제 실제 장이 열리게 되면서 아이온큐가 21%장 마감 기준으로 21% 상승을 하면서 또 이게 이슈가 되면서 이제 제가 또 구독자가 200이 넘는 기염을 토하게 됐는데 모든 것에 앞서서 감사드리고 200은 숫자가 200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200만을 달성한 것 같은 기쁨을 소소하게 누렸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이온큐의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장중에 30% 이상이 또 막 오르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불꽃이 조금 사그라들면서 사그라들었다기에는 좀 심하게 쪼그라들었는데 결국에는 21%한 10몇 프로가 순식간에 쭉 빠지면서 아쉽게 마감을 21% 상승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9점 초반대로 들고 있기는 한데 9점 몇 달러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이렇게 20%나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마이너스 30 몇 프로였던 것 같은데, 30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그게 참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이 인간이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라고 치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몇 개가 있거든요. 그 ARQQ라고 해서 알키 퀀텀이라고 해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뭐 양자 그 보안 알고리즘인가 하여튼 그거를 상품으로 팔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게 어젯밤에 6.87%가 올랐고 그 D-Wave 퀀텀이라고 티커는 QBTS인데 이거는 무려 27.79%가 올랐어요. 그리고 IBM 같은 경우, IBM 빠뜨릴 수가 없죠. 근데 IB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예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이거는 회사 자체의 경영 포트폴리오가 양컴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별로 큰 의미는 없었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도 사실 1.76%인가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빠지는 거 이런 거 없이 계속 쭉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는데, 어쨌든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1.45%가 올랐고 아이온큐가 21%, 그 다음에 RGTI라고 이제 이게 리게티죠. 이게 또 20.57%가 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약간 느낌이 오실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다 관련 주식들이 오르긴 했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1년을 통틀어 봤을 때 지금 빠져있는 퍼센티지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아키 퀀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1%, QBTS 그러니까 D-Wave 퀀텀은 마이너스 93%, 그러니까 1년 전 주가 대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IBM은 뭐 물론 플러스 0.82로 거의 그대로고요. 아이온Q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1%, 그 다음에 리게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8%. 그래서 그 숏 스퀴즈가 아니냐라고 몇 분 말씀 나눠주신 부분들을 봤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숏 스퀴즈라는 거는 이 섹터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아이온큐의 실적이 개선되고 굉장히 양호하게 나온 것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어쨌든 받아들여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그런 숏스퀴즈라는 개념의 그 역매매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저도 그게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런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온큐의 실적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제가 양컴 관련주들을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1년 내로 많이 빠진 상태였고 뭔가 아이온큐가 비전을 1등 기업이니까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양자 컴퓨터 섹터 자체에 그 기관이나 어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들의 담당자들에게 좀 관심을 유도해서 이 매수세가 좀 쏠리게 되면서 역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도모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종목들이 막 좀 부실한 경영 상태나 뭐 재무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빠져 있었고 뭐 88% 최소 88% 이상으로 1년 내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오르고 나서도 지금 마이너스 91, 93, 마이너스 88 이런 거거든요. 얘네들이 다 거의 뭐 6.8%, 27%, 뭐 20%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이런 거예요. 1년 대비로. 그러니까 100% 넘게 빠져 있었던 종목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21%가 올라서 지금 1년 내로 봤을 때는 한 마이너스 5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전체로 봤을 때는 아이온큐가 그래도 덜 빠져 있었긴 했었던 거죠. 1년 전에 주가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오름폭도 아이온큐가 제일 컸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매도세가 막판에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좀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뭐 탈출하는 물량도 있었을 거고 단타 물량들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어쩌고 저쩌고 다 떠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어제 아이온큐가 30% 이상 올랐다가 21%로 마감한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 아이온큐 개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로 본다면 양컴 섹터 자체의 어떤 비전을 그 아이온큐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제공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물량이 좀 많이 전반적으로 몰렸고 아이온큐가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시장의 관심을 한번 또 받는 계기가 됐다는 것 자체는 그냥 좀 고무적이었다 그 정도. 보통 이제 급상승을 하면 급하락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내가 사고 있는 주식이 시장에 그렇게 외면을 받고만은 있지 않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런 그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이전 차트들을 뭐 경험하셨겠지만 당연히 위쪽에서 사셨을 때 그 한번 올라갔을 때 끝도 없이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또 떨어질 때 또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막 시장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주식이긴 하기 때문에 너무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좀 내려놓고 그냥 좀 떨어지면 더 사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일단 어쨌든 고무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남는 건 결국 제 구독자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 정도가 제가 봤을 때 좀 그나마 좀 즐거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쇼스 퀴즈라는 얘기들이 나오길래 혹시 어제 같은 상승장에 이제 대형주들도 많이 올랐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 6% 이상이 올랐기도 했지만 그와 관련된 이제 밈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도 많이 올랐나 이렇게 봤는데 사실 별로 안 올랐어요. 뭐 AMC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클로버 헬스라든지 그런 애들이 별로 안 올랐고, 그래서 뭐 양컷만 주목을 받았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끝으로 약간 우려되는 것은, 제가 빅스 지수에 대해서 앞서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 이 빅스 지수랑 역으로 움직입니다, 나스닥은. 근데 이제 빅스 지수가 장 막판에 약간 오른 거 빼고는 굉장히 또 많이 낮아졌거든요. 얘가 언제 또 튀어 오를지 모른단 말이에요. 시장이 또 언제 이 또 하락에 굉장히 불안한 와중이기 때문에, 언제 이 물꼬를 트는 뭔가 안 좋은 악재성 이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여튼 좀 애매합니다. 그 와중에 뭐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거는 좀 그래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뭐 재밌는 거리가 나오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쨌든 200명 돌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